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경매를 한번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김종국의 실전 경매 시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28년 차 경매 분석사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죠. 2000년도도 그 이전에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마트 문화센터 컬처클럽의 재테크 강사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WLI 라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분석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진행할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강 부동산의 미래와 투자의 당위성입니다. 자, 제2강 투자의 승패는 멘탈이다. 그리고 제3강 경매 분석 그리고 실무를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강 포트폴리오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5강 부동산 투자 방법론 경매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강 비규제 투자 규제가 많죠.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컨셉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강 핵심적 투자 경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나 전반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투자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1강입니다. 부동산의 미래, 특히 한국과 전 세계의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또 그런 관점을 살펴볼 때 멀리서 보는 관점이 있고 가까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적인 관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경매에 관한 미시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1 부동산의 미래. 자, 부동산의 미래는 현대인이 꼭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의 당위성을 위한 그 시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본주의 경제는 연동이 되고 있다. 스위스의 집값이 오르면은 한국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집값이 움직이겠죠. 또 미국 경제에 전 세계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나스닥 주가가 변동되면은 한국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주가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상승하면은 거의 1:1 차이로 상승하고 하락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살펴볼 것이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집값, 땅값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차트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이유로 국가라는 것은 지상의 가장 큰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가를 지켜나가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또 집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원가 상승도 있고 또한 그러한 경제적인 발전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함께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면 주택이라든지 토지나 현물을 환산할 때는 오른다기보다 그게 다시 확대 재생산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양가는 방금 드린 말씀대로 항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말부터 이어진 PF 문제로 분양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가는 내리지 않느냐?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업이 생존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은 이윤을 계속 남겨야 되겠죠. 또 물가 인상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원유 가격이라든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력 가격이 계속 인상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건간이 다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양가는 모든 재료의 집합체이지 않습니까?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면은 그 재료값이 부풀려졌고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오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부동산은 따라서 다 오른다.
라는 명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한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미국의 다우지수 2006년도부터 월간으로 관찰해온 차트입니다. 이 빨간 선은 약간의 요동은 있습니다. 2009년이 요 정도 되겠죠. 약간 볼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도 살짝 내려갔죠. 왜냐? 미국의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서 이자율 상승이라든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 다우지수죠. 2006년도부터 제가 잘랐기 때문에 요 쏙 들어간 부분이 2009년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급락을 하죠. 주가지수가 급락을 하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급상승을 이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의 차트가 과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이야기하는 상관율로 놓고 봤을 때 2008년, 9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상관율이 0.8, 0.9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른쪽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도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집값이 요동을 쳤냐? 바로 그 원인은 미국의 산업에 요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동친 시점도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모양새가 확연히 비슷한 모양새를 갖습니다. 자, 더 비슷한 차트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1964년도 박정희 정권 때부터 23년 말 지난달 12월 달까지의 자료입니다. 쭉 살펴보시면은 각 정권마다 약간씩의 요동이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권 말 정도로 가면은 다 상승했다. 그리고 정권 말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손을 놓은 듯한 모습은 보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빼고는 일관성 있게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죠. 그때까지 반영한다면은 요 차트가 사실은 요게 조금 더 수직 상승을 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박근혜 때 요 차트 있죠. 요것은 경실련에서 작성한 거고 파란 선을 보시면 이게 한국은행 차트입니다. 한국은행 차트를 보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겠죠. 지금은 보기 편하시게 옆으로 펴놨습니다만 원래의 그래프는 상당히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점들이 수직 상승에 가깝습니다. 올해가 2024년도니까 64년도부터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 만 60년입니다. 60년 동안 한두 해 정도, 한 3년 정도, 3개년 정도의 이런 두 번 정도의 조정 외에는 계속 줄기차게 상승해 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재테크 관념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부여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일랜드죠.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미쳐버린 아일랜드의 1인당 GDP 추이. 요 밑에 있는 선은 한국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경제발전 추이에 비해서 아일랜드는 이렇게 또 수직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수직 상승일까요?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과 아일랜드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강력하죠.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한 나라 미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줄기차게 상승해 왔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직 상승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파르게 아일랜드는 GDP를 캐왔다. 자, 그러면 아일랜드의 부동산 값이나 한국의 부동산 값이나 미국의 부동산 값이 이렇게 줄기차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아일랜드도 중간에 한 번 정도의 이렇게 출렁임은 있었습니다. 또 미국도 2009년도, 2008년도에 한 번 출렁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해 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페드의 달러 총통화량이라고 하는데 M2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달러를 얼마나 새겨서 뿌렸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화폐가 이렇게 계속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하듯이 찍어냈죠. 그 다음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21년도서부터 테이퍼링 했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자율을 올리면서 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해온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이렇게 수직 거의 90, 89도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으면은 당연히 조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달나라까지 수직 상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공장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조정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럴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 나스닥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전반적으로 조정은 있었습니다. 조정 없는 때는 없습니다.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1991년도서부터 줄기차게 상승해왔죠. 다우나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 종합주가지수입니다. 1990년도부터 제가 똑같이 잘랐습니다. 또 수직 상승해왔죠.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역대 1975년도서부터 미국과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동시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두 번째 파동, 요 첫 번째 파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동에서는 한국은 금융위기 쉽게 넘어갔다 그랬었죠. 2009년도에. 그래서 굴곡이 약합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때 한번 굴곡 할 때 똑같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직 상승했죠?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집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좀 더 수직 상승에 가깝죠. 그래서 지금 잠시 조정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상당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히 부동산 값이 오를 거다, 땅값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념과 견뎌내는 마음, 지금 집값이 주춤하고 심지어 3분의 1 토막 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또 요 1년, 2년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은 반드시 전에 보았던 호가를 또 회복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울러서 경매나 일반 토지 나아간다면은 분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끄지 마시고 항상 신문기사 가까이 하시고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고 계셔야 재테크할 기회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눈 감고 관심을 끄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자산은 또 재산은 바로 압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계속 국제정세와 또 이 차트와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